안녕하세요, 피커셀입니다. 네, 오늘도 몇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제품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많은 제품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궁금하신 제품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추가로 제가 아는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으로 댓글 남겨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안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중국 춘절이 좀 다가오고 있죠. 중국은 항상 그렇게 2월에 크게 쉬는 춘절이란 큰 명절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모든 물류나 구매 같은 게 멈추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물품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시는 형태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품을 고민하고 있거나 재고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렇게 좀 확인을 하셔서 미리 발주를 해서 재고 보유량이나 뭐 소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설명드릴 제품은 담요 제품이에요. 담요가 이제 뭐 너무나도 많죠. 담요 제품 디자인도 많고 형태도 많고 소재도 많은데 오늘은 담요 소재에 대해서 좀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담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총 크게 세 가지로 나뉜 소재로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플란넬 소재입니다. 플란넬 소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원단이 저렴한 담요인데요. 워낙에 얇고 소재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보온성에 대한 초점이 보다는 이건 사계절용 담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에도 가볍게 쓸 수 있는, 뭐 더울 때도 가볍게는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담요고요. 겨울에는 보통 폴라폴리스와 극세사 담요를 이제 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폴라폴리스와 극세사의 차이는 뭐냐? 폴라폴리스는 좀 더 두툼하고 고급진 원단이고 극세사가 제일 비싼 원단인데요. 둘 다 겨울에 좀 많이 하고 있고 폴라폴리스는 이제 겨울용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제작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극세사와 폴라폴리스의 차이는 극세사가 좀 더 섬유의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대형 마트나 이제 대형 업체 측에서 굿즈를 제작할 때 아니면 뭐 좀 이제 콜라보레이션 뭐 굿즈 제품 제작할 때 그런 제품들의 담요들이 대부분 극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 폴라폴리스는 그냥 이제 겨울에 흔하게들 쓰는 담요 소재인데요. 제품의 퀄리티를 생각하면 극세사로 가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게 면적당 거의 2위안 아니면 혹은 3위안 정도의 가격 이제 원단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500원에서 600원 차이 정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요를 선택하실 때 어떤 소재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판매할 수 있는 설정가를 바꿔서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수입 원가 예산에 맞춰서 움직일 거면은 원단을 바꿔야 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폴라폴리스를 구매하실 때 물류비가 더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펠트 매트라고 하는데요. 펠트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부직포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직포와 펠트는 그렇게 질감의 차이가 많이 없으니까요. 부직포와 펠트 요 두 가지로 조금 이제 관련된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펠트로 이렇게 매트를 만드는 이유는 펠트가 부직포보다 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펠트로 제작하는 게 단가에서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쇄를 하더라도 인쇄가 좀 깔끔하게 나옵니다. 다만 펠트 같은 경우에는 승화 인쇄라고 하죠. 승화 인쇄 같은 경우에는 흰색으로만 해야지 좀 더 선명한 컬러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펠트를 선택할 이유는 승화 인쇄 방식으로 인쇄를 해야 되는 4도 작업이 있는데, 4도라면 이제 풀컬러죠. 풀컬러 작업이 있는데 풀컬러 작업을 승화 인쇄로 하기 위해서는 원단이 흰색이어야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흰색 원단에다가 이제 승화 인쇄를 해서 제작을 할 거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커버 제품이에요. 뭐 많이 쓰진 않는데 슬림매트 형태로 해가지고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커버를 씌우는 그런 제품을 이제 수주받아서 OEM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펠트랑 부직포 이거 뭔 차이야 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부직포가 좀 더 천연 섬유고 그 다음에 공정 과정도 있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 그리고 부직포는 인쇄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다만 펠트 소재는 인쇄하는데 어느 정도의 명확한 한계점이 있다. 이 정도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소재에 대한 뭐 차이점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 만약에 이쪽 관련된 제품을 수입하시려고 하시면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 거 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제 어린이 왕구입니다. 어린이 왕구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에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 이유는 크리스마스 대목이 있기 때문이죠. 크리스마스에 타겟을 맞추려면은 11월까지는 제품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고,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12월에 최대한 판매가 많이 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그런 이제 로직을 움직이시고, 이제 또 여름에
지나서 봄에는 어린이날 타겟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어린이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춘절이 끝나면 어린이날 준비를 하고 추석이 끝나면 크리스마스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즉 어린이 왕국 같은 경우에는 0세, 그 다음에 뭐 3세, 5세, 7세 이렇게 나이가 좀 구간이 있는데요. 이 나이에 따라서 이제 인증받아야 되는 제품 왜 검사 비용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허용되는 한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린이 왕구를 좀 하고 싶다 하면은 몇 세를 목적으로 할 것인지 몇 세를 타겟으로 판매를 할 것인지 그게 가장 첫 번째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인증을 하실 때 어린이 인증 같은 경우에는 시료를 먼저 어린이 기관으로 보내죠. 기관에 이제 인증 기관으로 보내서 어린이 왕구 인증을 받은 뒤에 안전번호 검사가 나오면은 그 안전번호를 통해서 이제 제품에 부착을 해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여기서 좀 하나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포장 패키지는 별도로 인증을 받진 않아도 되는 항목이긴 해요. 제품 왕구가 들어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케이스 항목이긴 한데 이 케이스를 활용한다 아니면은 조금 이제 좀 더 안전한 것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안전한 이제 케이스까지 좀 인증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도 인증받고 왕구도 인증받으면은 케이스는 케이스별로 인증번호가 따로 나올 것이고 왕구는 왕구별로 인증번호가 따로 나올 것이고 다 구분이 각각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각각 명시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새 왕구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어서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요. 왕구 같은 경우에는 캔톤 페어에서 보는 게 가장 좀 많이 나옵니다. 박람회나 그쪽에서 보시면은 제일 이제 왕구 같은 거는 종류도 다양하고 가짓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왕구가 수명이 오래 가진 않아요. 매번 이제 1년 쓰면은 바꿔야 되고 1년 쓰면 바꿔야 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왕구를 하실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에 물량을 많이 가져오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뭐 1000개, 500개 정도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계속 바꾸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좀 더 제품의 품목을 늘리고 판매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불이에요. 이불 제품을 수입하려고 하셨는데요. 이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백 같은 포장 패키지에다가 이불이 담겨서 이렇게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단 이불 같은 경우에는 이불에 봉제 라벨이 꼭 부착이 되어야만 수입이 가능해요. 자, 봉제 라벨 무엇이냐? 거기에 원산지 표기나 이제 세탁 표기 방법 뭐 그런 식으로 봉제가 돼서 뭐 도장 찍거나 그렇게 뭐 하는 것도 안 돼요. 무조건 라벨이 봉제가 돼서 들어야 되는데, 자, 이 라벨 봉제 적은 수량으로는 업체 측에서 안 해주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따로 봉제해주는 업체들을 따로 찾아봐야 되고 아니면은 다른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운송을 그쪽으로 보냈다가 다시 운송을 받고 이런 식으로 절차상의 복잡함도 있고 구매를 하실 때 봉제까지 가능한 최소 수량을 조금 확인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개 정도라면은 봉제를 안 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 공장 기준으로 보통 이불 같은 경우는 300벌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불도 양산되어 있는 제품을 좀 판매하는 게 아니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제작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불을 알아보실 때는 어느 정도 수량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 구매를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느 정도 제작 기간이 걸린다. 그런 것까지 꼭 감안해서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불의 봉제 라벨은 필수 선택 사항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이불이나 뭐 담요 같은 겨울 관련 제품들도 많이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또 춘절에 대한 아니면 어린이 왕구 제품 판매 시점 이런 거 구매 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는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제품들 아니면 공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이 케이스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좀 더 이제 여태까지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다음 주도 꼭 찾아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